이번 주제는 해외를 정말 목숨 걸고 가는 한국인들 이야기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이제 명절이나 연휴마다 그 뜨는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. 뭐냐, 그 인천공항 사진 하나 있고 여기에 최대 인파가 모인다고 해서 특히 막 이렇게 줄을 막 이렇게 서 있잖아요. 이렇게 서 있고 막 그 캐리어 많고 막 이런 사진들 보셨을 겁니다. 그래서 아니 나는 지금 고향 내려가는 길인데 막 뉴스 보면은 막 해외 간다 막 이러면서 막 그 속상해하고 이런 분들 많았을 겁니다. 우리는 어떤 뭐 연휴만 되면은 그 인천공항 뭐 어디 공항이 막 붐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익숙한데 그게 실제로도 데이터로 나옵니다. 뭐냐면 원래도 우리가 한 3천만 명 정도가 가던 나라예요. 해외여행을. 근데 그게 코로나 때 아주 급감을 했었죠. 근데 이제 코로나 엔데믹이 되고 나서 23년도에 바로 회복을 합니다. 그래서 2,300만 명 정도가 해외를 나갔어요. 2022년만 해도 650만 명이었는데 이제는 지금 거의 순식간에 한 3배 넘게 늘어나 버린 거죠. 그래서 코로나 전을 거의 회복을 했고 아마 올해는 이걸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면 이게 인당 횟수로 보면 어떨까? 이거 꽤 높습니다. 저는 이렇게 많이 나가는 줄 몰랐는데 2019년도에 보면 인당 한 3회 정도 나가는 그런 거래요. 그러니까 나간 사람이 계속 나가고 그랬나 봐요. 안 나가는 사람은 안 나가고 나가는 사람은 막 1년에 한 3번씩 나가고 막 이랬는데 24년도에는 더 많이 나갈 것이다. 그래서 한 3회 이상을 본다고 합니다. 그 한 사람이 한 3-4번 나가려면은 거의 한 3달에 한 번 그냥 계절마다 나가는 거죠.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나가는 나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해외에서 쓰는 돈도 많이 늘어났겠죠. 그 아까 인원수는 아직 회복을 못했습니다. 근데 이제 해외에서 카드 쓴 내용을 보면은 2019년도를 지금 뛰어넘었어요 벌써. 올해는 아마 여기 더 넘어가지 않을까. 그러니까 이제는 해외에서 쓰는 돈이 코로나 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. 물론 제가 뭐 해외여행 가는 게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. 뭐 해외여행 갈 수도 있죠. 뭐 상황도 있고. 근데 우리나라가 특별하게 좀 다른 나라랑 좀 다른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좀 준비를 한 거거든요. 뭐냐면 이 스카이 스캐너라고 여러분들 뭐 써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항공권 비교 사이트입니다. 뭐 그런 앱인데 여기서 한국, 싱가포르, 인도 이렇게 3개의 나라에 3,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대요. 근데 여기가 좀 재밌습니다. 뭐냐면 54%가 나왔습니다. 뭐냐, 돈이 부족해도 해외여행을 떠나겠다는 한국인의 비율입니다. 우리나라는 돈이 없어요. 돈이 없어도 우선 해외여행은 가겠다는 사람이 절반이야. 근데 다른 나라는 어떨까? 싱가포르 잘 사는 나라거든요. 싱가포르는 23%야.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돈이 없으면 안 가야죠라는 게 당연한 거죠. 그리고 인도가 뭐 잘 사는 나라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스카이 스캐너는 어쨌든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쓰는 거니까 인도에서도 여행 다니는 사람들 많을 거 아닙니까? 이런 사람들도 돈이 없어요? 돈이 없으면 여행은 안 가야죠라는 게 30%라는 거예요. 근데 우리는 아니야. 우리는 그냥 가는 거야. 돈이 없어도 간다 이거죠. 우리는 그냥 무조건 가고 보는 거예요, 여행을. 그래서 우리는 돈이 부족하더라도 여행, 특히 해외여행은 꼭 가야 돼요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. 자, 거기다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. 차별화된 콘텐츠를 꿈꾸는 비율도 높다. 그래서 저는 이게 일종의 그런 것 같아요. 이게 뭐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SNS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약간 유튜버들 그 콘텐츠 고갈되는 거 걱정하는 것처럼 뭔가 여행을 가도 그냥은 안 가.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들과 다른 여행을 가가지고 이 좋아요나 뭔가 야, 나 신기한 거 했지. 약간 이런 거에 대한 그 집착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갈 때도 차별화된 콘텐츠를 꼭 좀 계획을 한답니다. 그래가지고 여기도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맛집이나 숨겨진 여행지,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가는 곳이나 미쉐린 레스토랑, 이 미쉐린 레스토랑 비싸거든요. 아무리 못해도 해외 동남아여도 한 인당 10만 원 이상 잡아야 됩니다. 근데 이런 곳들을 가기 위해서 여행 예산을 더 늘릴 의사가 있냐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90%, 그러니까 열의 9은 더 늘릴 것이다. 다른 사람이 안 간 데 갈 수 있다면 돈을 더 쓰겠다라는 그런 설문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우리 한국 사람들밖에 모르니까 원래 다 그런 거 아닌가?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. 한국 사람들이 유독 좀 많이 가요. 이 한국 인구수 대비 해외여행 비율을 보면은 56% 정도가 해외를 갑니다. 이게 총 5,130만 명이 이제 한국 그 인구수라고 보면은 그 중에 2,900만 명 간다고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는 거예요. 그러면 다른 나라들도 해외여행을 많이 갈까? OECD 많이 비교하잖아요. OECD 중에서 우리나라보다 높은 데가 이제 서유럽 국가들이라고 합니다. 근데 이 서유럽 국가들은 우리랑 좀 차이가 있어요. 뭐냐? 여기는 EU고 대륙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기차 타고 갑니다. 아침에는 그냥 우리로 치면 서울역에 간 거예요. 서울역에 가가지고 그냥 기차 타면은 도쿄 도착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해외여행이냐 아니면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그 부산 가는 국내 여행이냐 생각하면은 국내 여행에 더 가까운 느낌인 거죠. 물론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여기는 그냥 가볍게 갔다 오는 느낌으로 가니까 이 서유럽 국가들은 보통 막 100%가 넘어요.
인구수 대비 해외여행 간 사람들이 뭐 100%, 130%막 이렇게 됩니다. 그런데 우리나라랑 비교하려면 사실 그 대륙 안에서 움직이는 거 말고 해외로 가야지만 해외여행인, 바다를 건너야지만 해외여행인 나라랑 비교하는 게 좀 더 낫겠죠. 그래서 이제 미국이 있습니다. 미국도 보면 한 45% 정도.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데. 거기다 호주도 한 41% 정도 됩니다. 여기 일본 보면은 일본이 한 15% 정도 돼요.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야 되는 나라들 중에서 우리나라보다 다들 잘 사는데 이 나라들도 한 30-40%밖에 안 가는데 우리나라만 한 56% 정도를 간다는 겁니다. 자, 일본이 유독 낮죠. 일본이 엔화 약세 때문에 해외여행을 좀 꺼린다고는 하거든요.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뭐 해외를 안 가고 국내 여행을 많이 가요.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, 그리고 일본인들 중에 여권 보유자가 20% 정도밖에 안 된대요.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그래도 더 잘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, 여전히. 근데 일본인들 중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1인당 국민소득도 우리나라랑 지금 비슷비슷하니까 그래도 조금 여행도 갈 만도 한데, 일본인들은 한 20% 정도만 여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63%. 근데 이게 여행을 가지 않으면 보통 여권을 안 만드니까,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행 갈 때 여권은 무조건 해외여행 아닙니까? 제주도 갈 때 여권 필요 없잖아.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거의 다 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. 웬만하면 가려고 하는 느낌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. 그럼 옆 나라 중국은 어떨까? 중국인들도 여행을 많이 줄였는데 요즘 동남아가 중국인들이 많다 해도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동남아는 보통 관광을 가지고 많이 먹고 사는데 중국인이 없어가지고 경제가 휘청한다, 뭐 이런 기사가 있거든요. 실제로 보면은 이제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뭐 이런 데들은 그래도 뭐 중국인 관광객들 비중이 뭐 70%, 뭐 60% 정도 되지만 줄어든 곳들 중에 좀 심각한 곳들은 거의 뭐 한 40% 정도 줄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 전체 관광객도 많이 준 거니까 실제로 되게 좀 힘들겠죠.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해외여행을 줄인다. 그러니까 돈이 좀 없고 상대적으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줄여 나가는데 우리나라는 막 늘려가고 있어요. 그럼 우리나라가 환율이 좋냐? 우리나라는 환율도 안 좋습니다.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더 지금 여건이 안 좋거든요. 예전에 코로나 전 때 어땠습니까? 보통 환율이 1,100원 정도 했어요. 1,100원에서 1,200원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1,300원이 넘어요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전보다 관광 비용이 더 비싸졌는데도 불구하고 나가는 거죠.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. 아니, 우리나라 옆에 있는 일본이 지금 엔화가 싸지 않냐. 그러니까 일본을 많이 가가지고 이렇게 좀 착시 현상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, 일본으로 간 그 한국인이 약 7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. 그러면은 2,200만 명 정도가 나갔으니까 그 중에 700만 명이면은 실질적으로 관광객의 30%만 일본을 간 거고요. 나머지 70%, 나머지 한 1,500만 명 넘게는 다른 나라를 간 겁니다. 뭐 유럽, 미국 뭐 다 간 거죠. 그럼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. 아니, 이게 뭐 젊은이들만 많이 가는 거 아니냐, 뭐 여자들만 많이 가는 거 아니냐, 남자만 많이 가는 거 아니냐, 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런 것도 아니랍니다. 우리나라는 그냥 다 가. 그래서 20대가 제일 많긴 한데 20대가 110만 명으로 제일 많기는 하지만 10대, 30대 할 것 없이 다 가고요. 성별 비중도 여성이 반, 남성이 반입니다. 그러니까 뭐 젊은 여자들만 가는 것도 아니야. 다 갑니다. 자,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아요. 뭐냐면 국내 여행이 가성비가 너무 안 좋다.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국내 여행 갔을 때 너무 뭐 이렇게 왜 이렇게 바가지냐, 요금이. 거기다가 왜 이렇게 비싸고 별거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것도 통계로 보면 약간 좀 다릅니다. 뭐냐면 국내 여행의 8배를 태운다. 이게 무슨 소리냐? 한국인들이 해외를 갈 때 가성비가 좋다곤 하지만 사실 항공료에다가 숙박비 이런 것들, 거기다 이제 먹는 것들 따져보면은 국내 여행보다 훨씬 더 많이 씁니다. 며칠 더 가기도 하고요. 그래서 지금 국내 여행을 보면은 2017년도부터 23년까지 거의 지금 한 6, 7년간 늘어나질 않아요. 한 20만 원 정도 씁니다. 국내 여행 한번 가면은 인당 20만 원 정도 쓰는데 해외는 쭉 늘어나고 있어요. 그래서 해외 가면은 인당 한 200만 원 정도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이게 해외를 또 자주 가기도 하니까 더 많이도 쓰겠죠. 한마디로 단순 계산만 해도 가성비가 좋다고 말하기에는 해외여행에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. 200만 원이 어떤 수준이냐? 웬만한 사람들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한 달치 월급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12달을 일해가지고 한 달치 월급을 가지고 해외 가서 뭐 3박 4일, 뭐 5박 6일 놀고 온다. 라고 보면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. 그냥 그만큼 써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. 실질적으로 보면은
이 가성비가 나쁜 것도 아니에요. 강원도가 보통 9만 원 정도 쓴다고 합니다. 이 통계상으로. 그러니까 하루에 한 사람이 강원도 가면 한 9만 원 정도 쓰고 오는데 제주도는 한 13만 원 정도 쓴대요.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제주도 갈 바에는 차라리 일본 가는 게 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본 가면 한 25만 원 정도 쓰고 온다고 합니다. 가서 뭐 쇼핑을 더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건 더 통계 자료니까 일본이 제주도보다는 더 돈을 더 많이 쓰고 온다. 자, 근데 여기서 만족도 차이가 크냐? 뭐 그럴 수도 있죠. 그렇지만 비용 차이를 보면은 사실 만족도가 막 두세 배가 되는 건 아닐 텐데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. 자, 물론 우리나라 국내 여행지들도 좀 물가 관리도 좀 하고 상품 개발도 할 필요성이 있긴 있습니다. 맨날 똑같은 축제하고요. 맨날 가면 겨울에는 다 뭐 빙어 낚시하고 있고 맨날 썰매만 끌고 막 이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이나 이런 것들 따져보면은 해외를 좀 많이 쓰는 건 맞는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만족도를 비교를 해보면은 국내 여행 만족도가 막 아주 나쁜 것도 아닙니다. 왜냐면 해외를 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 엄청 만족하고 막 너무 좋아요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해외 나갔더니 고생만 하고 별로다. 생각보다 조금 시시했다.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. 그만큼 반대로 가성비까지 고려를 하면은 국내 여행 만족도가 막 아주 떨어지는 거는 아닙니다. 물론 낮긴 낮아요. 그래서 결국에 데이터를 보면은 한국인들이 유독 해외여행을 좋아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국내 여행을 가도 되는데 국내 갈 바에는 난 무조건 해외를 가고 해외를 가면은 몇 박 며칠 조금 더 늘려가지고 돈을 조금 더 쓰고 오겠다. 그리고 갈 때도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한 두세 번 이상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. 설문조사에서 또 하나 가져왔는데 자 61%입니다. 뭐냐면 여행을 해요. 여행을 하고 만약에 돈이 남잖아요. 그러면 그 돈을 남은 거를 가지고 저축을 할 거냐 아니면 뭐 자기 생활비를 쓸 거냐 아니면 이 남은 돈에다가 돈을 더 보태가지고 또 나갈 거냐라는 질문을 했나 봅니다. 근데 우리나라가 유독 높대요.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 돈이 남았어요? 그러면 나 또 가야지. 잠깐 봄에 갔으니까 가을이나 겨울에 또 가야지. 이러면서 여행을 또 가겠다는 비율이 유독 높아요. 60%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들어오면 다시 나가는 거야. 제가 이 컨텐츠를 준비한 이유는 이겁니다. 뭐냐면 여행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. 여행을 가지 말고 무조건 일만 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. 왜냐?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행을 가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이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? 여행 가는 거 다 좋죠. 다 좋은데 중요한 거는 자기의 경제력을 고려해서 가야 되는 것이고 기준이 내 친구가 되면 안 되는 거죠. 왜? 얘도 많이 가고 나도 많이 가니까. 우리는 이미 여행을 너무 많이 가는 민족인 거예요.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을 비교해봐도 우리는 여행도 많이 가고 그리고 자주 가고 그리고 갔다 왔을 때 조금 텀도 짧고 그리고 간 김에 돈도 좀 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여행에 과소비를 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자신의 경제력을 고려해서 가야 되는데 그냥 주변에서 가니까 얘도 가는데 내가 왜 못 가요? 아니 우리가 많이 가는 거라니까.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아무 상관없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제 친구도 요번에 뭐 일본 갔다 왔는데 저는 왜 못 가요? 이렇게 말하기에는 우리가 좀 절대적인 기준치가 좀 높다. 여행은 힐링이에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까도 말했죠. 이 힐링에 지금 거의 한 달 월급을 태우는 게 한국인들이거든요. 그러면 이게 한 달 월급을 태울 만큼 과연 이렇게 돈을 쓰는 게 맞는 건가? 차라리 그 한 달 동안 집에서 쉬면서 일을 안 하는 게 더 힐링이지 않겠습니까? 저는 한 달 일 빠싹 해가지고 그걸 5박 6일에 다 쓰는 게 힐링은 아닐 것 같은데. 자, 그래서 그러면 대안이 뭐냐? 저는 돈이 부족할 때, 그러니까 돈 많이 벌면은 해외도 가시고 유럽도 가시고 뭐 크루즈도 타도 되지만 돈이 좀 부족할 때 돈을 좀 모아가지고 뭔가 좀 재테크도 하고 좀 노후 대비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많이 보실 텐데 그런 분들은 여행을 가고 싶다면 국내 여행부터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.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. 국내 여행이 아무래도 좀 저렴하고요. 만약에 왕복 비행기 값을 이 국내 여행에 태우면 어떻게 되냐? 해외에 나가가지고 좀 저가 숙소에서 자고 이런 것들을 그 돈을 합쳐가지고 한국에서 뭐 1박 2일 아니면 2박 3일로 딱 일정을 짜잖아요. 그럼 국내에도 요즘에 고급 리조트가 많이 생겼습니다. 이런 데 가면은 웬만한 나라 가가지고 좋은 데 가는 비용으로 훨씬 더 좋은 경험을 할 수도 있거든요. 저는 국내 고급 리조트에 가가지고 1박이나 2박을 해보는 것도 사실 되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럼 같은 돈으로 뭐가 더 만족도가 높을 것이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. 어찌됐든 비행기 값이 많이 들어가니까. 그래서 뭐 국내 여행지가 사실 뭐 찾아보면 좋은 데가 많아요. 그래서
우리나라는 그런 게 많아. 한국의 뭐뭐뭐 이런 게 많아. 그래서 한국의 맨해튼, 뭐 한국의 삿포로, 한국의 뭐 이런 거 많은데 가장 큰 게 이제 이런 거죠. 뭐 평창 같은 데 가면은 사실 산이 많잖아요. 그래서 우리나라가 되게 특이한 게 산이 되게 많고 그리고 산이 막 높기도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오면 되게 신기하다고 하는데 산에 나무도 많고 이 평창 같은 데 겨울에 가면은 정말 멋있더라고요. 그러면은 삿포로 가는데 한 2, 300 쓸 거면은 여기 오면은 돈 많이 아낄 수 있잖아요. 사진도 비슷하고 거기다가 아예 한국의 알프스도 있습니다. 여러분들 뭐 저는 안 가봤는데 아마 올해 가볼 것 같아요. 한국의 그 영남 알프스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도 상당히 뷰가 좋고 그리고 되게 여기 가면 그 뭐랄까 외국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데도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. 이런 데 가는 비용이면 해외여행 가는 돈의 뭐 몇 분의 1밖에 안 되니까. 거기다가 저도 예전에 한번 가보고 나서 참 좋다. 진짜 외국 같다라고 느꼈던 곳이 뭐 거제나 통영 이런 데 있죠. 소위 말하는 뭐 다도해, 해상국립공원 있죠. 이런 곳들은 정말 멋지거든요. 그러니까 국립공원이나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정말 절경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? 훨씬 더 가성비 있고 그리고 만족도도 좋으면서 사진 찍기도 좋은 그런 곳들도 한국에 되게 많다는 거 내가 검색하기 전에 무작정 해외부터 나가려고 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어떤 강의나 뭐 이런 거 할 때마다 항상 말하는 게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. 뭐냐면 이 우리가 국내 여행을 되게 무시하잖아요. 근데 이 국내 여행이라는 것도 그 외국 사람들한테는 우리 국내가 해외여행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그 삼성역에 가면은 코엑스 인근에 외국인들이 막 엄청나게 많아요.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여기에 온 게 해외여행을 온 거잖아요. 근데 우리는 이걸 국내라고 되게 무시하고 그리고 어찌 보면 국내 여행보다는 해외여행이 더 나은 거라고 그냥 무작정 믿어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. 사실 우리나라도 해외에 내놔도 사실 빠지지 않을 곳들도 많고 그런데 그런 곳들이 가성비도 좋고 그리고 만족도도 나쁘지 않다면은 우선순위를 따질 때 과연 해외에 나가서 막 100만 원, 200만 원씩 쓰느니 한국에서 뭐 몇십만 원으로 쓰면서도 충분히 재충전도 할 수 있지 않을까. 그러니까 여행도 가면서 돈도 모을 수 있는 것을 좀 찾아보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외에 목숨 걸고 나간다.